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성기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을 결혼시키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평생 소중히 키워온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 우리를 무시하고 딸에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던지며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부모가 딸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속에서 겪은 아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주신 따뜻한 사랑 덕분에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않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가족을 위해 일찍이 부모님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해야 했지만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서서 일하다 보니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며 삶의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 달 한 달 열심히 일해 월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돈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죠. 시간이 흘러 저는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힘들었지만 묵묵히 가게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인연을 쌓아나갔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하다 보니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고 가게는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고 우리 둘은 서로 의지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은 우리 부부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딸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선물해 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게 운영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자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딸을 키우며 가게 일을 돕는 등 여러모로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딸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은 우리 부부의 삶의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딸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아내와 나는 딸에게만은 무엇이든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부족한 형편에서도 딸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딸은 언제나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우리는 언제나 힘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집에 돌아와 딸의 웃음을 보면 피곤이 싹 풀렸죠. 딸은 학교에서도 언제나 모범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딸이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딸이 세상에 나가 더 큰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학원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딸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녀의 잠재력을 더 잘 키워주고 싶어 했습니다. 딸은 특히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영어 학원에서 배우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녀가 외국어를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녀가 더 큰 꿈을 꾸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영어와 관련된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딸은 그런 우리의 지원 덕분에 영어 실력을 점차 키워나갔습니다. 딸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학교 생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딸은 외국어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자신의 능력을 더 넓은 세계에서 발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딸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알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유학을 보내기로 한 결심은 저희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딸이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키워가길 바랐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딸의 유학 비용은 우리 가정의 큰 부담이었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저와 아내는 더 많은 시간을 가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이 고되었지만 딸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딸은 유학 가기 전에 아빠, 엄마, 제가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꼭 보답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딸을 믿고 힘을 냈습니다. 딸은 해외에서 공부하면서도 우리에게 종종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 생활이 많이 힘들지만 저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딸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낯선 곳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은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더 넓은 시야와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딸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딸이 외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딸이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취직 준비를 할 때 우리는 그녀가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딸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딸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에게 내가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했습니다. 딸은 결국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딸이 충분히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딸이 직장에 적응하면서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딸이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딸이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일에 집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딸은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남자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외모도 깔끔하며 성실해 보였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했습니다. 딸도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였고 저는 딸이 그 사람과 함께라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자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도 딸의 선택에 만족해하는 듯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 우리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우리도 더 바랄 것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딸이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예비 사돈과의 만남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딸의 결혼을 축복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견례 자리를 준비하며 예비 사돈과 친해질 생각에 들떴습니다. 딸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었고 상견례를 통해 서로가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쌓길 바랐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딸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딸의 예비 시댁에서 상견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최선을 다해 옷을 차려입었고 딸의 결혼을 위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는 예비 사돈들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처음 만남에서 예의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들이 우리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딸이 다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은근히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나중에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그 말은 분명 딸의 직장을 무시하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했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시하는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그들이 우리 가족이 지방에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놓고 비하하기 시작했을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전에서 사신다니 서울 강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왔고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그들은 그저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얕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들의 무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입고 온 옷차림에 대해서도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옷차림이 조금 평범하시네요. 강남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잘 입지 않죠. 그 말은 분명하게 저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지방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비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무시는 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딸에게까지 무례한 말을 던졌습니다. 딸에게 키가 좀 작은 편이네요. 어릴 때 살 안 찌우려고 잘 안 먹이셨나 보다. 그래도 예쁘게 잘 키우셨네. 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는 딸의 외모를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딸의 직장에 대해서도 비아냥거리며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나중에 힘들지 않겠어요? 대기업으로 이직은 힘들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직업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딸이 그들의 말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딸이 이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자리를 뭘로 생각하는 거요? 우리 집과 우리 딸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부족한 형편에서도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딸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딸에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던집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더 이상 그들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딸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소중한 존재였고 그 누구도 딸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지도 중요하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딸에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